자, 수능 특강 영어 같이 살펴볼 건데요. 1강 글의 목적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그 문제들 중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장들만 몇 개씩 집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의 목적 파악인데 그 글의 목적은 당연히 전체적인 시츄에이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목적을 말하는 경우보다는 중반부 이후에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읽어도 되는데 중반부 이후에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간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수하는 친구들이 정말 있긴 하거든요. 한 2년 전만 해도요. 2년 전만 해도 어떤 얘기가 많이 있었냐면 전 다른 문제는 맞추겠는데 글의 목적은 정말 맨날 헷갈려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의 대부분은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5번까지 안 읽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충 한 1번부터 3번 사이에서 답을 찾고 나서 나머지 밑에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리고 중반부 이후 그리고 선택지를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적어주세요. 밑에 게이트웨이 밑에 글의 목적 파악, 전체적인 시츄에이션, 중반부 이후를 주의한다. 선택지 끝까지 읽기. 아는 거라 하더라도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씩 두드리며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실수는 평소의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내가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하고 약간 쉬워 보이는 문제에 내가 덜 집중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에는 꼭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칠 점이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요. 이 느낌을 가지고 게이트웨이에 있는 문장들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게이트웨이에서 보면 중간에 영어 한번 살펴볼게요. This year, 올해 we launched special online courses.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서 launch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launch가 바로 어떤 의미? 바로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고, 원래 launch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들어서 맨 처음 물 위에 띄워보는 거 있죠.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보거나 혹은 상품을 시장에 맨 처음 내놓는 거 있죠. 그게 바로 launch예요. 그래서 시작하다, 출시하다. 됐죠? 시작하다, 출시하다. 그리고 배 따위를 물에 띄우다. 그 다음에 로켓을 발사하다. 이런 뜻들이 다 생깁니다. 중요한 건 뭔가를 만들어서 맨 처음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바로 런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특별한 온라인, 그 다음 뒤에서 코र्스 보이죠? 코र्스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어떤 뜻? 강좌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온라인 강좌를 우리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컴마 다음에 위치가 딱 보이는데요. 그냥 앞에 나오는 것 일부나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이 부분을 대신하는 걸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온라인 강좌 이렇게 볼 수 있고,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뒤에 지금 contain이라는 동사가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앞쪽에 which는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무엇일 텐데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일 텐데,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단수냐 복수냐 뭐가 선행사가 정해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뒤에 지금 contain이라는 복수동사 형태를 썼기 때문에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복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올해 우리는 특별한 온라인 강좌를 시작을 했고요. 그 온라인 강좌는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뒤쪽에서 a variety of는 다양한 그 뜻이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웹툰 제작에 관한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특별한 온라인 강좌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웹툰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자, 각각의 과정은, 즉 각각의 강좌는 consist of는 뭐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이죠. 자, 10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닛 1, 유닛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에 있는 그 단원들 있죠.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건 관계대명사 그대로 또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 이렇게 딱 밑줄거 볼까요? help가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 뜻으로 쓰일 때 알고 있죠? 그렇죠? help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랬을 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동사원을 쓸 수도 있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랬을 때요. 그래서 보통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을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얘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투부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역동사하고 같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준사역동사다.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help는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돕다.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체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랬을 때 help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써도 된다. 물론 help 바로 뒤에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 help가 뒤쪽에서 무엇과 함께 쓰일 때 원형이나 투부정사 함께 쓰일 때는 돕다란 뜻이고 근데 요거 알고 있죠? can't라든가 cannot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help를 쓰면 뒤에 뭘 쓴다고 그래요? can't help ing 들어본 적 있죠? 이때 무슨 말이에요? can'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뭇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help가 ing와 함께 쓰이면 그때 help는 어떤 뜻이라고? 그때 help는 avoid라고 이렇게 같이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help는 뒤쪽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쓸 때는 돕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ing가 나오면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아무튼 이쪽으로 와서 다시 각각의 그 강좌는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여기서 improve는 무슨 말일까요? 뒤에 보니까 drawing은 뭔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림 그려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연필이나 펜을 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drawing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색깔을 입히면 페인팅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기. 당신의 그리기와 그 다음에 이야기 말하는 기술을 improve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얘기죠. 이때 improve는 개선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향상시키다. 이렇게 적으세요. 향상시키다. 그래서 improve가 향상시키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어렵지 않은 것들은 표현 기억하고 동의어들까지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아요. 됐죠? 자, 요거 하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뒤쪽에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1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강 1번. 일단 이 문장들을 살펴보면 The expense of maintaining the house has gone up quite a bit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그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죠. 그쵸? 그러니까 유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에 대한 유지비가 올랐습니다. quite a bit이니까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for at least the coming summer 그래서 일단 얘를 가로로 묶어보면 다가오는 여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at least를 써서 적어도 다가오는 여름 동안에는 즉 올해 여름에는 적어도 올해 여름에는 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put the cottage on the market as a rental property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put 밑줄 볼까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on the market 딱 밑줄 보세요. 참고로 중간에 쓰이는 cottage는 원래 오두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나오는 그 the house하고 밑에 나오는 the cottage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거용으로 구입한 그 주택이 아니라 그냥 별장. 그렇죠? 여름이나 겨울 이렇게 휴가철에 잠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집을 이제 cottage 이렇게 하면 되고 put 뭐뭐 on the market이니까 그대로 해석해보면 put 놓다 on the market 시장에 그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 내놓다 그게 바로 이제 put 뭐뭐 on the market 우리는 별장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무엇으로서? rental property로서. 그래서 property는 원래 자산이라는 뜻이죠. 자산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재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바로 이제 집을 내놨었으니까 부동산으로 내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rental property니까 어떤 거? 임대 부동산으로 그 별장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월세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임대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지비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올해 여름 동안에는 임대 부동산으로 저희가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몇 개의 lead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이죠? 이때 lead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lead.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 뜻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전달한 제의 같은 거 있죠. 저희가 쓰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써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행동을 유도하는 제안. 됐지? 행동을 유도하는 제안. 그게 바로 lead. 원래 lead가 유도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행동을 유도하는 제의라든가 좋은 제안. 그것을 l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미 몇몇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We are considering taking the cottage for most or all of the summer. 딱 보이죠. 그래서 여름 대부분 혹은 여름 동안 내내 그 뜻이겠죠. 여름 대부분 혹은 여름 동안 내내 그 카티지, 그 별장을 테이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몇몇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뜻이죠. 이때 take는 당연히 어떤 뜻? 가져가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겠지만 별장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별장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 take는 use하고 비슷하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문장은 충분히 이해될 것 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2번을 살펴보니까 자, 매년 이렇게 시작하죠. 그쵸? 자, 매년 우리는 제공합니다. Engaging events to bring our schools community together.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일단 bring together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bring together. 가지고 오다 함께. 즉 여럿이 떨어져 있던 것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 뭐뭇을 결속시키다. 됐죠? 뭐뭇을 결속시키다.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유대관계 따위를 만든다. 이렇게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bring our schools community니까 우리 학교 공동체에 유대감을 좀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ring our schools community together. 그래서 학교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매년 우리는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engaging 이벤트 무슨 말일까요? engaging 이벤트. 원래 engage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engage. 좋아요. 개그는 무슨 말인가요? 개그. 중간에 개그가 보이네요. 개그. 내가 가끔 빵빵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그 개그. 그쵸? 그 개그가 있고요. 원래 개그는 재갈이에요. 재갈. 동물한테 재갈을 물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engage가 사람을 끌어들여서 뭔가에 참여시키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고 engaging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흥미있는, 재미있는 적어주세요. 사람을 engaging, 끌어들이는 흥미있는, 재미있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engaging이 무엇과 비슷한 건데 interesting과 비슷한 건데 interesting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매년 학교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흥미있는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나 due to our school's budgetary constraint 상당히 많이 나온 단어죠. 그쵸? 제약이라는 뜻, 제약. 그쵸? limit하고 비슷한데요. 자, 그러면 요건 budget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budgetary constraint니까 예산 제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학교의 예산 제약 때문에 자, 우리는 학교의 용품을 학교에 쓰는 용품들 있죠. 뭐 분필이라든가 뭐 칠판 주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school supply는 어떻게 해야만 했다고? cut back on 뭐뭇을 삭감하다. cut이니까 말 그대로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학교 예산 제약 때문에 우리는 학교 용품을 삭감해야만 했습니다. To help our students the best education possible 이렇게 보이죠. 자, 오퍼에 딱 비추고 볼까요? 자, 오퍼는 뭐뭇을 제공하다 혹은 주다 그 뜻인데 무엇과 비슷한 의미가 될까요? 기브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죠. 그쵸? 그러면 기브가 바로 어떤 단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갖는 단어니까 무엇도 비슷한 의미의 오퍼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갖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간접 목적어. 그쵸? 그 다음에 the best education possible.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참고로 possible 같은 경우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한낱말이면 보통 명사 앞으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맞겠냐? 가능한 최고의 교육 하면 best possible education 이렇게 써줘야 원래는 맞는 건데 근데 참고로 적어주세요.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IBLE로 끝나는 그 형용사죠. 그쵸? 즉
형용사 중에서 ABLU로 끝나거나 혹은 IBLU로 끝나는 그 형용사들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것을 선호한다. 됐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톰 크루즈 아저씨가 나오는 불가능한 임무, 뭐라 그러니? 미션, impossible. impossible이 뒤쪽으로 하는 거죠. impossible mission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mission, impossible. 그게 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용 가능한 기회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용 가능한 기회. available opportunities 이렇게 해도 되지만 opportunities available 이렇게 이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뒷줄에서 꾸민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용품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keep our chess club running 이렇게 딱 보이죠? keep 보이죠? keep 보이고 목적어 그다음 뒤쪽에서 ing 딱 보이죠? keep 목적 ing 뭐뭐가 계속 뭐뭐하게 유지하다 하다 그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하도록 유지하다 계속해서 뭐뭐하도록 만들다 keep 목적어 ing 여기서 딱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 자리에 ing를 쓰면 계속 뭐뭐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rom ing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하게 하는 거고 얘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하도록 해주는 거고 즉 얘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게 해주는 거고 얘는 못하게 금지하는 거라는 거 볼 수 있겠죠? keep 목적어 from ing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얘는 뭐뭐가 계속해서 뭐뭐 하게 하는 거고 하게 하는 거냐 못하게 하는 거냐 그거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맞겠어요? 우리의 체스 동아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는 뜻이니까 running이 맞는 거지 예전에 from running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 run은 운영하다 그 정도 혹은 운영되다 운영하다 운영되다 둘 다 가능합니다. run을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3번 3번은 좀 약간 화날 법한 상황이죠. 그렇죠? 핸드폰을 교체해 주겠다고 해놓고 나서 아직까지 안 보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어찌됐건 I would highly appreciate it. 저는 대단히 고마워할 겁니다. 자, 이세 동그라미. 그리고 if 있죠. If you could send me the replacement in silver and with a healthy battery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쫙 가로로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때 appreciate 다음에 나오는 it은 뭘까요? 그것일까요? 난 그걸 대단히 고마워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렇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고개 그만 끄덕거리고 칠판 보세요. 자, 이제 그만 끄덕거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it은 바로 뭐냐면 가목적어 뒤에 나오는 if야가 진짜 목적어. 됐습니까? 이렇게 쓰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요게 가짜. 동사 뒤에 쓰니까 목적어죠. 그 다음에 가로로 묶은 if야. 요게 이제 진짜 목적어.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자, I would appreciate it if 뭐뭐뭐. I would appreciate it if 뭐뭐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해주신다면 감사해요. 이랬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써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상은 이게 왜 목적어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형태로 봤을 때 목적어 자리에 it을 썼고 그 뒤에 이제 it을 대변하는 내용이 뒤에 진짜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가목, 직목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목, 직목 생각하면서 이건 딱히 해석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 다음에 여기서 if는 뭐뭐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send의 밑줄. send는 뭐뭐에게 뭐뭇을 보내주다라는 뜻이니까 역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쓸 것이고 당신이 나에게 replacement phone이니까 교체 전화기. 교체 전화기를 보내주신다면 자, 그리고 이제 대시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은색으로. 그 다음에 with는 뭐뭇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잖아요. healthy battery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건강한 배터리죠. 오래가는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배터리니까 배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1시간도 못 움직이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꺼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ealthy battery가 사람의 비유를 해서 건강한 배터리니까 오래가는 배터리. 됐죠? 은색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있네.
교체 전화기로 보내주신다면 as soon as possible이니까 가능한 빨리. 그쵸?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그리고 이걸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쵸? 앞 단어만 따서 ASAP. 참고로요. ASAP 그렇게 읽습니다. 어디 가서 진짜 ASAP 그러면 안 돼. ASAP이 아니라 ASAP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I look forward to your prompt action on my request. 그래서 나는 나의 요청에 대해서 당신의 신속한, 딱 밑줄 그어주세요. 신속한 행동을 고대하겠습니다. Look forward to, 뭐뭇을 고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네요? 아무튼 교체 전화기 빨리 보내달라 그 얘기였죠? 자, 얘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에서 historically, 밑줄. historically.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요령이거든요. 원래 historically 이렇게 딱 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역사 얘기한다라는 것은 언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주세요. 과거에는 그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그 뜻이죠?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이야기를 왜 하겠니? 현재와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의 시작은 현재와 비교하려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now 앞에 fortunately가 딱 쓰인 걸로 봐서 지금은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렇게 보면 돼. historically, 과거에는 when you have needed service, 당신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the only option has been 이렇게 나오죠. 유일한 옵션, 선택은 무엇이었다고? 수리공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At a very high cost, 무슨 말? 아주 높은 비용으로, 즉 아주 비싼 돈을 내면서 수리공을 부르는 것이 과거에는 유일한 옵션이었습니다. 즉 서비스가 필요할 때 유일한 선택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예요? extend의 밑줄, 연장하다 그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온 life는 당연히 어떤 거? 당연히 이렇게 봐줘야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카피하니까 복사기죠. 당신의 복사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ave 딱 보이네요. save 딱 박스 볼까요? save your company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ousands of dollars 이쪽이 바로 이제 직접 목적어 sav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뭇을 덜어주다 뭐뭐에게 뭐뭇을 절감시켜주다 됐죠? 뭐뭐에게 뭐뭇을 덜어주다 뭐뭐에서 뭐뭇을 절감시키다. 자, 그러면 당신의 회사에게 수천 달러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은 있습니다. 됐죠? During the next year니까 내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은 이제 괜찮은 복사기 관련 서비스를 말 그대로 안내하고자 했던 거라는 걸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강. 3강의 글의 요지 파악으로 들어갈 건데요. 칠판에 있는 걸 먼저 보고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지 파악에 자, 적어주세요. 3강의 요지 파악, 그 밑에 빈 공간 있죠? 그래서 상위 개념이라든가 반복 강조되는 말즉 키워드를 찾아본다. 그리고 요지 파악에서도 요게 들어가 있는지 잘 생각해 준다. 당위성 표현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아무래도 주제와 관련이 있고 요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당연히 보는 거예요. 이건 꼭 요지 파악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나 제목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should라든가 must, 그 다음에 have to, need to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need to,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을 주는 말들이 또 뭐가 있냐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important라든가 그 다음에 necessary, vital, 그 다음에 essential 이런 식의 형용사가 포함된 문장도 당연히 중요한 문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가 등장하는지 긍정이라든가 혹은 부정의 가치 판단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파악한다. 그렇게만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지 파악이 왜 어렵냐면 지문의 내용보다도 밑에 선택지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이거든요. 선택지는 지문 속의 핵심어인 키워드로 구성된다. 바꿔 말하면 지문서에서 강조한 말이 아닌 다른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강조하는 말이 빠져 있다면 당연히 글의 요지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항상 선생님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요령을 가지고 문장 간을 연결하면서 읽어가는 그 연결하며 읽는 문장 자체 읽기에 집중해서 읽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확실한 읽기가 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수능을 볼 때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게이트웨이 포함해서 역시 5문제인데요. 요건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적을 왜 틀리는 거야? 응? 이런 건 잘하면서. 응? 삼강을 풀어야 돼요. 3강 다 풀었어요? 2강인데? 뭐야, 얼른 풀어요. 왜요? 빨리 풀어라. 외우는 일본 노래다. 사고의 반전. 자, 3강의 요집합 게이트웨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어렵죠? 지문이 약간 긴 것들이 몇 개씩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요집합 문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봐요. 작년 수능 문제죠. 그쵸? 한 문장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기준으로 따져봐도요, 한 문장이 지금 4줄 정도가 되죠. 그쵸? 이렇게 요집합에서는 긴 문장이 최근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긴 문장을 봤을 때 핵심이 어디인가 이걸 이제 잘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핵심은 바로 뭐라고 그랬었냐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고 문장 앞이나 뒤에 부사 역할하는 것들이 보일 것이다. 부사를 날리고 중간에 있는 핵심을 찾아가는 연습, 이제 그게 필요한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쫙 살펴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Be it a one-up interaction around a particularly delightful or exciting experience, or 그 맨 밑에 customer base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사실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 밑에까지가 바로 어떤 거예요? 부사 역할을 하는 구문이죠. 그쵸?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 be it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런 뜻이거든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 뜻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에서 whether하고 비슷해요. whether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밑에 보면 whether가 보통 or하고 같이 쓰이는 것처럼 be 또 뒤쪽에 or를 보통 같이 씁니다. 뭐뭐이든지 혹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whether라는 게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식의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whether 역할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나오는 be it 이런 의미 같은 경우가 문장 마지막에 지금 어느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 쓰인 거야.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부사 자리에 얘나 혹은 얘가 쓰이면 그때는 싹 다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regardless of 이 뜻으로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든지 관계없이. 됐죠? 얘든지 혹은 얘든지 관계없이. 바꿔 말하면 뒤쪽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자, 보세요.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이렇게 딱 끊어볼까요? 여기서 response는 당연히 반응, 응답, 답변 뭐 그런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당신의 반응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쵸? 당신의 반응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연결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더 깊이 누구와? 개별적인 고객들과.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response는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건 당연히 무엇에 대한 반응이 되겠어요? 바로 커스터머 있죠. 그쵸? 커스터머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답변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당신은 결국은 고객을 관리하거나 고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고객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반응이라든가 답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요. 자, 당신의 반응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고객들과 더 깊이 있게 연결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것이 이것이든지 간에 이것 혹은 이것에 관계없이 one-off interaction around a particularly delightful or upsetting experience. 그래서 특히나 즐겁거나 혹은 불쾌하게 하는 경험 주변에 one-off interaction이든지 이때 around는 뭐뭐 주변이기 때문에 about과 비슷하면 되는 거고 뭐뭇에 대한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특히나 즐겁거나 불쾌한 경험에 대한 one-off interaction.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죠. 여기 봐. 상호작용이고 그 다음에 one은 한 번이란 뜻. off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야? 한 번 하고 off가 된다라는 거죠. off는 전원을 끄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일회성의 그 뜻입니다. one-off는 일회성의. 즉 즐겁거나 불쾌한 그 경험에 대한 일회성의 상호작용이든지 혹은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든지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내는 그 상호작용이든지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든지 누구와 함께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개인과 함께 당신의 고객 기반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 베이스가 있어요. 고객의 기반이라든가 고객의 어떤 토대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든지 아니면 즐겁거나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상호작용이든지 간에 당신이 고객이 뭔가 해준 것에 대해서 혹은 고객에서 나타난 반응에 대해서 당신도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당신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개별적인 고객과 더 깊이 있게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첫 번째 문장, 무엇이 중요하다? 고객의 반응에 당신도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반응을 해줘라. 그러면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어땠을까? 그 얘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어땠을까? 당신이 포스트를 했어요. 자, favorable comment니까 호의적인 코멘트죠. 그쵸? 호의적인 말을 당신이 게시를 했다면 혹은 뭐 코멘트인데 그 문제에 대한 코멘트가 됐건 당신이 어떤 특정한 말을 게시를 했다면 뭐 브랜드나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게시를 했다면 생각해 보아라. What it would feel like.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지. 만약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 브랜드 매니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결과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보아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네가 고객이라면 그 얘기야. 만약에 네가 고객이고 네가 특정한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서 그 관련 사이트에 딱 글을 올렸는데 네가 그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네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고객으로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자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기분이겠니? 되게 좋은 기분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f를 쓰면서 만약에 뭐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적어주세요. 예를 들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되게 그 문제가 길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국어에 비하면 졸라 짧아. 국어는 진짜 와우. 진짜 연계국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길어요. 그렇죠? 도대체 그 정도의 국어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솔직히. 자, 아무튼 어찌됐건 영어는 좀 짧기는 한데 짧은 것 속에서도 문장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때 이렇게 뭐가 보인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if가 나온다거나 뭐뭐 할 때 when이 나온다거나 혹은 뭐뭐라는 것을 고려해보자 consider라든가 뭐뭐라는 것을 가정해봅시다 혹은 뭐뭐라는 것을 말해보자 이런 표현들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싹 다 보이면 얘네들이 어떤 것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즉 우리가 보통 for example 이것만 생각하는데 for example과 비슷한 역할로 얘네들 쓸 수 있다는 거 특히 얘 잘 기억해 주세요. 순서나 삽입에서도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if가 보이면 만약에 뭐만 한다면 그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요게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할 때 쓸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얘네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할 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앞이나 뒤에 항상 중요한 거 이거야.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그거 앞이나 뒤쪽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위 개념이 있을 것이라고. 포괄적인 말, 핵심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 왜냐면 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고 끝내지 않아. 왜? 필자가 전달한 예가 제대로 독자에게 필자의 생각과 동일하게 인식되리라고 필자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니? 예를 주고 나서 얘 앞이나 뒤쪽에 상위 개념을 주면서 나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례들 주변을 잘 살펴봐라. 그 문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어법과 관련해서 여기 별표 좀 쫙 해주세요. 별표 해주시고 이 자리에 thinking을 쓰고 x 표시. thinking을 쓰고 x 표시. 이거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앞쪽 예제면 if로 시작을 하는데 if는 어찌됐건 접속사니까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일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접속사는 당연히 몇 개의 문장? 2개의 문장을 연결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당연히 뒤쪽에서 컴마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히 if가 나왔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문장은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명령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니까 문장은 꼭 주어를 시작해야 되니까 꼭 동명사가 쓰여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hinking 이렇게 쓰면 틀리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thinking으로 바꾸면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는 있지만 뭐가 없어지는 거야? 동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냥 봐요. 자, 당신이 호의적인 코멘트를 게시를 했다면 뭐 브랜드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어떤 느낌이 들지? 자, 이세 동그라미. If it were personally acknowledged by the brand manager, for example, as a resul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예를 들면 그 결과로 당신이 그 브랜드 매니저에서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되게 기분 좋지 않겠냐? 약간 그런 거죠. 그쵸? 자, 봐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동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가짜 주어가 되는 거죠. 가짜 주어가 보이면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진짜 주어가 보일 거라고. 그래서 이때 역시 it과 if야 가주어, 진주어. 아까 우리가 appreciate if 이렇게 썼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아까 appreciate 다음에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인 것처럼 it과 뭐가 if야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짜, 진짜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people post, 사람들은 게시합니다. 사람들은 포스팅을 합니다. 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they have something to say.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d because they want to be recognized for having said it.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인정받고 인식을 좀 받고 싶다는 뜻이겠죠.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왜 반응이 없어? 그럼 고객들은 되게 서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객들이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글을 올리니까 네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고객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 네가 너의 반응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의해서 딱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객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렇죠? 자, 포인트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딱 비추고 볼까요? 딱 비추고 보세요. 자, 요 자리에 having said it 이렇게 쫙 보이는데 일단 앞쪽에 전치사 for의 동그라미. 자, 집중해라. 자, 집중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자, for가 바로 전치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니? 당연히 명사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명사 나올 건데 근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그냥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전치 다음에 그냥 ing를 쓰게 되면 앞쪽에 나온 내용과 같은 시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having pp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have pp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have pp가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죠. 즉 having을 쓰게 되면 과거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앞쪽과 앞쪽보다는 자 이렇게 볼까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앞쪽과 같은 시점을 가리킬 때, 그 다음에 얘는 앞쪽보다 한 시제 이전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해석을 그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ing는 그러면 이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having pp는 뭐뭐 했던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라는 거예요. 즉 하는 거냐 아니면 했던 거냐 그 느낌을 잘 살리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좀 더 응용이 되잖아요. 좀 더 응용이 되면 이제 뭐가 쓰일 수도 있냐면 그냥 ing가 아니라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being pp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어보세요. having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겠니? 얘는 ing니까 능동이지. 능동이니까 앞쪽과 같은 시제면서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냥 이제 동사 원형의 ing를 썼으면 앞쪽과 같은 시제니까 얘는 앞쪽과 같은 시제면서 수동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앞쪽과 같은 시제면서 수동이니까 뭐뭐 되는 것, 뭐뭐 당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거 봐요. 여기 봐라. 자, 일단 뭘 썼니? 일단 요걸 썼죠. having pp를 썼으니까 앞쪽보다 한 시제 이전일 거야. 했던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중간에 bpp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앞쪽보다 한 시제 이전이면서 bpp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동의 느낌이겠지. 따라서 과거에 뭐뭐 당했던 것, 과거에 뭐뭐 되었던 것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뭐 되었던 것. 이제 이해돼요? 자, 그럼 잘 봐요.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지금 말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말했던 것 때문에겠지. 뭔가 딱 그 게시판 같은 곳에 글을 올리고 나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 시제보다, 즉 얘는 현재지만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정받는 거니까 이 자리에 having said it 이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야. 됐어요? 요거는 시제 관련해서 동명사하고 부정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 자리에 뭘 쓰게 되면 집중해라. 이렇게 saying it 이걸 쓰게 되면 틀리다. 이렇게만 같이 적어주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요거.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답은 찾기가 쉬운데 근데 실제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가 변형되었을 때 내가 학습했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살피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이제 고객이 너한테 뭔가 반응을 보이면 너도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만약에 네가 고객이어서 특정한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때 네가 그 관계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니? 보통 사람들은 말이야 그들이 뭔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고객이 너에게 뭔가 이야기하면 너도 반응해주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고. 그러면 너도 그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특히 사람들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게시할 때 긍정적인 코멘트를 게시하면 그것들이 그 긍정적인 코멘트는 무엇이라고? 그 게시글로 이끌었던 lead to에서 나왔죠? 그 게시글로 이끌었던
경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While a compliment to the person standing next to you. 자,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고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자, 뭘 하는 거야? 칭찬을 해주는 거죠. compliment는 칭찬이죠. 그렇죠? compliment는 칭찬인데 자, 그러면 당신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칭찬은 일반적으로 무엇과 같은 반응으로 답변이 된다고? 감사해요 라는 것들과 함께 반응이 되지만 즉 뭔가 이렇게 해줬을 때 네가 바로 그 고객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고객이 너한테 뭔가를 해줬거나 혹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옆에서 뭐라고?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근데 슬픈 사실은 바로 뭐냐면 자, 대부분의 브랜드에 관한 칭찬은 go on answer 무슨 말이에요? 답변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고객을 만났을 때 바로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게시글이 딱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언급은 네가 답변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슬픈 일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잃어버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고객이 게시글에 바로 게시판에 뭔가 좋은 말을 남겼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슬픈 일이 되는 거고 잃어버리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What drove the compliments? 이렇게 보이죠. drive는 당연히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drive에서 나왔고 이 drive는 그냥 무엇을 발생시키다 이 정도로 딱 적어주세요. 무엇이 그러한 칭찬을 발생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잃어버린 기회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create a solid fan based on that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solid fan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확고한 팬이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팬.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브랜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 브랜드에만 관심을 갖는 확고한 팬을 만들 수 있는 잃어버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동사 원형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 투부정사 understand하고 연결되는 거. 두 번째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보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같이 하는 내용들은 꼭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해두면 반복할 때 시간은 적게 들이고 많은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꼭 한 번만 더 복습을 해주세요.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 뒤로 가서 1번.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는 오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처음에 잘못된 생각을 제시했죠. 그럼 뒤쪽에 바로잡는 생각이 즉 필자의 생각 주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it takes 밑줄. it takes. 그다음 뒤에서 투부정사 딱 보이는데 참고로 it takes 투부정사 이렇게 딱 나왔을 때 it이 가주어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it takes가 딱 보이면 그냥 단어처럼 기억하세요. 필요하다, 걸리다. 적으세요. 필요하다. 어떤 에너지라든가 아이디어 따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다. 필요하다, 걸리다. 둘 중 하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창의성에 관한 가장 커다란 오해 중에 한 가지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생각이어도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While this may be true in pure sciences. 자, 이게 순수 과학에서는 사실이겠지만 대부분의 상업적인 환경에서 이때 컨텍스트는 환경 혹은 상황 그렇게 보면 딱 좋아요. 대부분의 상업적인 환경에서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It is never that one silver bullet that does the magic.
일단 보이지?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자, 먼저 it is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딱 that이 딱 보이는데 동사 앞에 that이죠. 이런 식으로 it is that 바로 뒤에 동사 이렇게 딱 나오면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이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it is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면 강조 구문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앞에 나온 얘를 강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다운표라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어요? 다운표 it is that 동사 보이면 it is하고 돼서 그냥 강조 구문 해석하지 않고 날려도 된다. 자, 그러면 뭘 강조하는 거냐? 앞에 나오는 거죠? 딱 밑줄 그어볼까요? That one silver bullet 딱 보이죠? 자, 그러면 that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this라든가 that 다음에 쓰이는 말을 무엇을 가리키는 거? 앞에 걸 가리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날리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결코 그러한 앞에 나오는 거야. 앞에 나왔던 그러한 하나의 실버 bullet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거야? 마술을 부리는 것, 마법을 부리는 것은. 그치? 마법을 부리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러한 하나의 은색 탄환은 혹은 은으로 된 탄환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One silver bullet 이게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리고 뒤에서 does not magic 딱 보이지? does not magic 딱 밑줄 그어보세요. 얘네가 가리키는 건 뭘까? 이런 거 잘해야지. 우리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해서 읽어가면서 앞의 내용과 두 번째 이어지는 문장이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앞에 무엇이 뒤쪽에 무엇으로 매칭이 돼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고 했잖아. 그걸 잘해줘야 되는 거야. 야, 이걸 마법을 부리는 하나의 탄환, 은으로 된 탄환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마법을 부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뭘 봐줘야 돼? 그쵸? 이제 이해되죠?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마법을 부리는 것. 마법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의 은으로 된 탄환. 얘는 뭘 가리킬까요? 그렇지. 좋아요. 자, 그렇게 해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하면 되게 쉬워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야, 근데 은으로 만든 총알 있잖아. 그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 은으로 만든 총알 어디에서 나오냐? 영화에서 보면 주로. 그치. 주로 누굴 죽일 때 쓰는 거야? 뱀파이어. 그러니까 뱀파이어나 마녀를 죽일 때 은으로 만든 총알을 사용하면 바로 죽일 수 있대요. 그래서 아주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생각이 있지. 그것을 바로 실버 bullet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뱀파이어 시대부터 그렇게 좀 써왔던 말이래요. 뱀파이어 시대라는 건 웃긴데 옛날에 마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그 시절이겠죠. 그렇죠? 그때. 자, 그다음에 it is in fact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 that count. 자, 보이지? 자, 사실은 뭐란 얘기야? 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치?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실은 뭐란 얘기야? 사실은 얘가 되면 강조하는 거죠. 그쵸?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it is 그 다음에 that 또 보이지? it is that 보이고 뒤에 count가 동사지. 아까 했지? count가 동사를 쓰이면 중요하다 그 뜻이라며. 중요하다 그 뜻이라며. 중요하다 뭐와 비슷해? important하고 비슷하잖아. 그치? 그럼 이게 당연히 중심 문장이 든다라는 거. 당위성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란 얘기야? A series of 여러 개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이라고. 이미 얘기해 줬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그쵸?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쵸?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여러 개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쵸? 됐네요. 자, 그 다음에 the key, 핵심은 그 말이야. 핵심은 enough ideas 보이죠? 충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는 거야. 하나의 훌륭한 생각이 아니라. 핵심은 충분한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That solves specific parts of the overall problem 보이죠?
전체적인 문제의 특정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충분한 생각들을 갖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the thorny task looks very much tenable 여기 딱 보이죠? thorny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thorny. thorn에서 나온 거지. thorn. 무슨 말이에요? thorn. 가시입니다. 가시. 그치? Every rose has a thorn.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모든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네. 그랬을 때 그 가시. 이하이가 부르지 않았나요?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공부하느라 노래 많이 못 들었나 봐요. 자, 아무튼 나도 별로 듣진 않았는데 집사람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자, 참고로 요즘 집사람이 피아노 연습을 해서요. 자꾸 피아노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역시 뭐든 많이 들으면 이거 집사람이 편집하는 거죠. 정말 즐겁더라고요. 자, 아무튼 심지어는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해서 자기가 연주한 걸 들려주겠다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피아노 막 이렇게 연주해서 나한테 들려주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아무튼 인생에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거죠. 그럼요. 그러면요. 가시가 있는 일이지. 그치? 가시가 있는 일이잖아. 까다로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겠지. 그쵸? 여기는 thorny task는 앞에 나오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냐? complex problem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쵸? 자,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니?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부분들을 해결하기 시작해. 그러면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훨씬 더 테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쵸? 용인할 수 있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테너블 밑에 보이죠? 그쵸? 밑에 뭐라고 나왔나요? 테너블 딱 보니까. 그쵸? 뭐 참아낼 수 있는 뭐 그 뜻인데 사실은 그래서요. 요거를 참아낼 수 있다, 즉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창의성 얘기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나오기 때문에 컴바인은 결합하다, 조합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예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니? unusual fashion이지. fashion은 어떤 뜻이니? 방법, 방식 적어두세요. 방법, 방식 꼭 기억해야 돼. fashion industry 이렇게 하면 패션 산업이지만 무슨 fashion 이렇게 하면 방법이라든가 방식이야. 자, 그러면 unusual fashion이지. 그럼 unusual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유절하지 않은 거지. 유절이 일상적인 평범한 그 뜻이니까 unusual이 이례적인, 특별한, 비범한, 즉 창의적인. 됐지? 창의적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나왔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딱 좋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개념들을 조합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센스는 뭐뭐 때문에죠. 자, 그리고 it is exceedingly difficult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때 it은 가주어 투부정사 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들의 기원을 trace는 바로 무슨 말? 추적하다. 뭐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생각들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쵸? 이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지? 까지 굳이 이렇게 추적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당신은 끊어주세요. 더 낫습니다. 더 잘 살게 됩니다. better off는 더 나은, 더 잘 사는. 다시 더 나은, 더 잘 사는 한 단어로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우리가 잘 사는 하면 well off를 씁니다. well off를 쓰고 이 well을 비교급으로 만들어봐.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잘 사는, 잘 지내는, 더 잘 사는, 더 나은. 그 다음에 그럼 최상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여기를 well, better. 그 다음에 가장 잘 사는, 가장 훌륭한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off가 전치사인데 뒤에 뭔가 하나 빠졌다. 전치사 뒤에 명사나 뒤에 동명사가 나와서 off 뒤에 나오는 것을 뒤에 나오는 명사, 동명사를 같이 묶어서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얘는 한 단어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야 돼. off하고 뒤에 generate랑 같이 묶어서 보면 안 돼. 자, 당신은 더 잘 살게 됩니다. 더 나은 상황이 됩니다. As many ideas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With the hope that, that이라는 희망과 함께. 동격이잖아요.
that 야라는 희망과 함께 무슨 말이니? 그치? that 야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일부가 클릭할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별표. 뭘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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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클릭. 클릭. 좋아. 자, 봐봐. 야, 우리가 구문할 때 이런 걸 왜 했겠니? 구문하면서 왜 자꾸 앞에 내용 연결해라. 자꾸 이미지 떠오려고 그 다음에 상황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 이런다니까? 클릭 알아 몰라? 알잖아. 클릭 오늘 처음 봤냐? 야, 더블 클릭하라고 병신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들어갔잖아. 한 번만 클릭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더블 클릭 몰라? 두 번. 클릭이지. 그치?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딸깍 소리가 나는 거지. 그치? 봐봐. 딸깍 소리가 난다는 건 어떤 거니?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카메라에 배터리가 이제 떨어져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 케이스를 딱 떼낸단 말이야. 떼내고 나서 이제 배터리 집어넣고 다시 거기에다 이렇게 딱 들어맞으면, 끼워서 딱 들어맞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 거야? 딸깍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요게 딱 있는데, 이것과 얘가 이제 잘 맞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딸깍 그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물건이 서로 잘 결합될 때. 물건이 서로 잘 결합돼서 재기능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딸깍 소리가 나다. 그게 저거예요. 알겠어요? 클릭이 바로 무슨 말? 딸깍 소리가 나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딸깍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 물건과 물건이 결합되면서 서로 잘 들어맞을 때 그때 나는 소리처럼 딸깍 소리가 난다라는 건 그러면 어떤 뜻이 되겠니? 효과가 있다는 뜻이지. 됐어요? 그냥 외우면 안 돼. 그냥 외우면 내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외우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 때는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면 좋은 거지. 그렇잖아.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잘 봐야 돼. 자, 여기에 별표. 자, 일단 잘 들어요. 자, better off 다음에 쓰였지. 그치? better off 다음에 쓰였어. 그러니까 요거 3강은 요지 같은 경우는 답은 찾을 수는 있는데 하나씩 들여다보면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내신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수능에서 또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좀 꼼꼼하게 봐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나의 문제 끝났지. 하나의 문제 끝나고 나서 ING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 이게 이제 살짝 어려워요. 자, 앞에서 하나의 문제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딱 컴마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분사구문이 나오면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생략하고 얘를 ing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뒤쪽에 ing의 분사구문이 보이면 능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구문 공부할 때는 편의상 접속사 and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그리고 뭐뭐 하다. 그렇게 능동의 느낌을 해석하자고 했었죠.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맞아요. 근데 잘 들어. 더 잘 살게 되는 거지. 뭘 암시하는 것 같냐? 야, 너 더 잘 될 거야. 야, 너 더 잘 될 거야. 만약에 뭐뭐 한다면. 됐어요? 더 잘 될 거야.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잘 봐요. 당신은 더 잘 살 겁니다. 요거 자체가 무엇을 암시한다고? 가정이라든가 조건 있죠. 그쵸? 이걸 암시하는 거야. 넌 지금보다 더 잘 살아. 넌 지금보다 더 잘 살아. 뭘 한다면? 열심히 공부한다면. 넌 지금보다 더 잘 살아. 더 나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온 요거 있지. 그쵸? 적어주세요. If you generate. 네가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if you generate에서 if 생략하고 generating 이렇게 썼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어차피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뒤에서 연결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쵸?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바꿔 말하면 네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중에 일부가 클릭할 것이라고 희망한다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 일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좋은 거야. 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이라고? 바로 보이죠? 그게 뭐뭐하는 것이라고. 위대한 과학자와 그리고 예술가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것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중에 일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가 하는 것이며 As the author Walter Isaacson note. 이때 note는 그냥 말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저자가 말을 한 것처럼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The sparks come from ideas rubbing against each other rather than as balls out of the blue. 이렇게 다 보이죠? 무슨 말이니? 스파크, 불꽃이지. 불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아이디어들에서 나온다고. Rubbing against each other. 서로 rub against. rub 말은 무슨 말? rub. 문지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문지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혀 문지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쵸? 서로 부딪혀 문지르는 아이디어들에게서 불꽃이 나옵니다.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그 뜻이지. 자, 그러면요. 잘 봐요. 아까 우리가 요게 딱 나오면 앞쪽과 뒤쪽에서 몇 개? 두 가지 상황을 대조하는 느낌이라 그랬었지. 전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 나오지 않았냐? 창의성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나왔던 문장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어갈 때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글을 읽어갈 때 중간이나 마지막에 뭔가 막히거나 갑자기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얼른 앞부분을 살펴보는 거야.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자세히 말하는 느낌인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느낌인지 두 개의 소재가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야. 앞에서 뭐가 있었어? 브릴리언트 아이디어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 개의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불꽃이 나온다는 건 뭐가 나온다는 뜻이야? 불꽃이 생긴다는 얘기지. 우리는 지금 창의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훌륭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순해 보이는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 일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야? 그 중에 일부가 효과가 있고 창의성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불꽃이 나온다는 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나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쵸? 어디에서? Rubbing against ideas. 서로 이렇게 문지르는, 서로 괜찮은지 이렇게 서로 비교 대조하는 아이디어들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무엇이 아니라? Bolts out of the blue. 이렇게 나오지. Bolts out of the blue.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있겠냐?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비유적인 표현이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과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는 거야. 자, 봐요. Out of the blue는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그 뜻이야. Out of the blue, 갑자기. Out of the blue sky에서 나온 거야.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 치는 거야. 갑자기 천둥 치는 거야. 그게 요거예요.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나오는 번개 같은 거. 그게 burst out of the blue야. 무슨 얘기니?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다른 상황이 이렇게 뛰어오는 것. 그래서 뭔가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요거라는 거야. 됐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아이디어들에서 불꽃이 나오는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단순해 보이는 여러 아이디어들에서 나오는 거지 훌륭한 한 가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이해되냐? 봐봐. 1강 할 만했지?
네, 그새 3강으로 가니까 요지 문제지. 요지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수능이 좋아하는 이런 식의 연결하면서 읽고 비유적인 표현을 앞쪽과 같이 붙여서 봐야 된다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문학습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계속 한 거야. 됐어요? 이렇게 지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 여기 함축 미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래? 바꿔서 너네 학교 시험에서 볼츠 아웃 오브 블루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쉬워 사실은 스파크는 대충 봐도 이해는 되거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것을 밑에서 이제 찾으시오. 이렇게 딱 함축 미축 문제를 변형하면 그때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그렇잖아.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면서 문장을 읽는 것에 집중해서 독해를 잘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변형돼서도 풀만한 거지. 알겠냐? 그래서 답은 바로 뭐야? 많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답은 쉬워. 답은 쉬운데 중간에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표현들이 잘 연결해서 붙여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